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휴가 기간 동안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특히 이 법무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. 오늘 새로운 의혹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외교안보 문제부터 한번 진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동아일보입니다. 우리 군이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하기 하루 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을 포착하고 알고 있었다. 그리고 급기야 청와대 등 윗선에 북한이 곧 도발을 할 것 같다. 이거 심각한 문제다. 라고 보고까지 제대로 했던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런 발언을 한 셈이 돼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.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무기로 더 올라간 수위에 도발을 할 것을 알면서도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. 대통령이 이렇게 경축사를 한 셈이 된 겁니다. 북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. 삶은 소 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다. 삶은 소 대가리도 비웃을 말이다. 북한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겁니다. 여기서의 의문점,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북한이 뻔히 도발을 할 줄 알면서 북한이 이렇게 조롱을 할 줄 알면서 평화 경제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? 혹시 일본과의 경제 보복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. 한국일보 오늘 일면에 큰 건 보도했습니다.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. 조국 후보자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전대 다니는데 2번 낙제하고도,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본 거예요. 공부를 못 한 거예요. 2번이나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혼자 독식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단독 취재로 보도가 됐습니다. 2016년부터 무려 6학기 동안 1,200만 원을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. 낙제하고도 장학금 받은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. 그런데 이 장학금은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 장학회에서 지급이 됐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6월,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당 출신의 부산 오거돈 시장이 딸에게 장학금을 준 이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을 해서 이거 혹시 보훈성 임명 아니냐라는 한국일보의 문제 제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. 이 대학 측에서는 외부 장학금이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 장학금 선발에도 혹시 학교가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2번이나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준 이 지도교수, 그리고 그 지도교수가 좋은 자리로 영전까지 하게 됐는데 민정수석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50억 원이나 되는 부유한 집안의 딸에게 장학금을 6번 연속,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. 잠시 후에 이 의혹, 새로운 의혹인데요.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.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했다는 이 가족. 그런데 최근까지 이 이혼한 조국 동생의 전 처의 카카오톡 사진에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던 사실이 조선일보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며칠 전에 이 사진들이 갑자기 다 삭제가 됐다.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. 10년 전 이혼했다.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같은 카카오 사진을 비롯해서 최근까지도 동생 부부가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았다라는 의혹까지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아파트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. 이 가족관계 너무 복잡합니다. 이혼을 한 건 맞을 걸까요? 야당에서는 위장이혼이다라고 겨루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. 중앙일보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요. 이혼한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한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 대리인 역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이혼했다면서요. 남남이라면서요. 그런데 왜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이혼한 부인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 걸까요? 판결문에
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었고 야당에서는 이것 봐라, 이거 위장 이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요, 10년 전에 이혼했다라는 말만 나왔고 추가적인 해명은 없습니다.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. 국제면으로 넘어가 보죠. 무력 위협도 그리고 폭우도 막지 못한 홍콩 민주화 열망. 사진 한번 크게 보실까요? 자, 홍콩의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사진, 다 홍콩 시민들이 펼쳐든 우산들입니다. 홍콩 경찰이 무력으로 홍콩 시민들을 진압하고 급기야 중국의 대거 병력이 홍콩 인접한 곳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홍콩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남성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화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은 이렇게 뜨거웠습니다.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. 홍콩 시민들의 이 평화 민주화 운동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지지의 성명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돌직구쇼에 저도 홍콩 시민들의 이 민주화 열망에, 뜨거운 열망에 강력히 지지를 동참합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. 한강에서 주검이 발견됐습니다. 신체의 일부분만 발견이 됐습니다. 그 피의자가 구속이 됐습니다. 법원에서는요, 증거인멸 도주가 우려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 39살의 모텔 종업원으로 밝혀졌는데 섬뜩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,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.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이 용의자가 다음 생에 너 그러면 내가 너 또 죽이겠다라는 섬뜩한 발언을 한 겁니다.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걸까요?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난 걸까요?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